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약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 마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투자가들이 지금 미증시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상승 출발했어요.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 이른바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괜찮다. 미국인들이 강도 높은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고 있네. 이 시그널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초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대로 국채 금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1년물, 3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시에 다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제 관망세까지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주요 지수가 일제히 내렸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56% 떨어졌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1.13% 하락을 했는데 이 그 국채 금리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1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네. 1년물이 4%를 넘어섰다라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내 4%를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사실 이 75bp냐 100bp냐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제 페드 워치를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네. 한 8대 2 정도. 75bp 인상 가능성이 100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어제보다도 확실히 이번에는 4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에 갈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연준은 이번 달 이외에도 11월, 12월 두 차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동안 늘상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지표 발표되거나 잭슨 홀 미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잭슨 홀 미팅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나 가야 4%다 한데 지금 이 페드 워치를 보게 되면 올 연말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달이 2.5예요. 네. 석 달 새, 불과 100일 새 2%포인트 뛴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11월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제합니다. 네. 57%를 75bp 인상 가능성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12월 그러면 좀 둔화될까? 12월은 빅 스텝.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46% 선에서 높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네. 와, 이렇게 지금 석 달 새 이렇게 2%포인트 금리를 올려가면 한은의 고민이 커져요. 네. 한은은 그동안 늘상 얘기했던 것이 큰 이변이 없는 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꾸준히 올리겠다였는데 네. 이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의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 다 잡혔어요. 다 2달째 내리고 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째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거품이 심한 에너지 빼고 먹거리, 식음료 빼고 핵심 물가만 봐. 코어, 근원 물가 지수를 봤더니 오히려 7월보다 더 8월에 더 뛰었네. 네.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유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한 번 오른 물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정말로 연준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브레이크를 시장 다 충격을 주면서 2번이나 밟았는데 미국의 이 핵심 물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 특히 주거비, 의료비, 여기다 외식비, 여기다 중고차값 대부분 다 2자릿수 상승세예요. 유가만 떨어졌어요. 네. 이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린 건 맞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고강도 긴축은 지금 연준의 물가 목표치, 한은의 물가 목표치가 2%예요. 근데 여전히 8%를 넘나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2% 선으로 안정적일 때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니까 내년에도 쉽사리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뭐 이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 여파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그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 턱 밑까지 이제 치솟지 않았습니까?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의 문제일 뿐 1,4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외부적으로 좀 보면 달러 인덱스 오늘도 보니까 미국 달러가 또 강세예요. 네.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9.7까지 뛰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6개 통화 가운데 유로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엔화 등이 좀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어제는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제 이번 주 내내 일본 중앙은행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의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치고요. 영국 파운드는 더 심합니다. 30여 년 만에, 37년 만에, 34년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외부적인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연준의 보폭에 맞춰서 연준이 거의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 걸음 걸을 것이냐 한꺼번에 네 걸음 걸을 것이냐에 따라서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국가들이 꽤 돼요. 자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어제 장중에 1,397원 찍었거든요. 물론 외환당국도 구대 개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했어요. 네. 개입해서 한 뭐 순식간에 한 7원 정도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 정부와 외환 당국이 뭐 동시에 환율 방어에 나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지금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원 선에 오니까 동시에 대응이 나선 거거든요. 이 1,400원이라는 선이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제 이 외환 딜링 룸이 좀 한가한 시간에 이제 정부가 달러를 직접 푸는 이른바 이제 도시락 폭탄이 날아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던진 도시락 폭탄도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은 게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 안 되거든요. 네. 이게 IMF 외환위기 당시 그때 2,000원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00원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시에도 한 1,300원을 밑돌았어요. 그래서 이 두 번밖에 없는 이 1,400원을 찍게 되면 사실 역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 좋지 않은 이 주홍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도시락 폭탄의 원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어요. 당시에 이제 외환 당국이 달러 이제 매도 타이밍을 주로 점심시간에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딜러들도 밥 먹어야 돼요. 네. 모니터 보는 사람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빠지다 보면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물량으로 최대한의 극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때 이제 달러를 주로 매도해 왔는데 그래서 어제도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정오 넘어서 오후 1시경에 지금 1,400원에 육박을 하니까 다급해진 외환당국이 뭐 구두 개입도 안 먹히고 그리고 뭐 추경호 부총리의 이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은 오전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후 1시경 1,4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한 7원 정도 뚝 떨어졌어요. 한 40여 분 만에.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이 지금 강달러에 직접 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지금 뭐 외환 당국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그 사이 한 7억 달러 가량을 어제 하루에만 푼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징후거든요. 네. 지금 뭐 위급하기니까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재무부는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늘 포함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
지금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한 내용을 분기 내지는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방향 한쪽 방향으로 GDP의 2%를 넘게 개입한 흔적이 남으면 그 다음번 이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씌우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횟수도 중요해요. 정말 구두 개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시장에 직접적으로 달러를 얼마나 한쪽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도시락 폭탄 전략이라고 했는데 아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썼다고 했잖아요. 이번 개입이랑 약간 성격은 달랐던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촉발한 이제 이 행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위험했어요. 미국이 흔들리니까 우리도 이제 외환 곳간이 비었을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빼려가는 이제 투기적 자금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이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도 오르고 그래서 정말 이 은행들이 달러 곳간에 비고 있다라는 소식이 횡행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이 걷는 격이었다면 지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나마 지금처럼 이 달러, 스트롱 달러가 아니라 그래도 위안화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주변 이제 준기축 통화라고 하죠.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과는 환경이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나 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지금의 위기가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풀었던 달러를 채흡수하기도 전에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풀었단 말이에요. 거의 9조 달러 가까운 돈이 풀려서 나타나는 유동성 버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이제 푸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곡물 가격까지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단지 금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곡물, 에너지까지도 밑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해법이 더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네. 이 정부의 물가 전망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10월에 물가 정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환율 때문에 이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동안 줄곧 이제 이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지금 9월이나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물가 정점을 보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추석이 지났는데 농산물 가격 더 올라요. 배추값은 금배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가공식품들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우유 올랐죠. 과자 올랐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음 달부터는 공공요금도 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환율까지 불안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2달째 떨어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환율에 민감해요. 네. 한은의 지금 추계로는 환율이 10%포인트 이제 오를 때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물가는 0.6%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 단가를 지금보다 더 넣어주게 되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물가를 이제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제 둔화될지 아니면 좀 더 반등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오히려 물가 관리에는 더 큰 악재인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또 한 번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 이제 전체회의에서 물가 전망을 묻는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최근에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후부터는 서서히 안정 기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단선이 있어요. 유가나 해외 여행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이 공공요금이거든요. 네. 10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또 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 대응을 위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냐라는 추가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부처와 입장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지금 뭐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인상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인상 타이밍은 뒤로 유예할 수도 있음을 이제 시사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입 물가도 지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제부터 이제 과자와 라면 값도 올랐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 가격까지 오른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마 예전부터 아직 배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날씨에 민감하니까
아유 차라리 배추 사다 금배추 사고 원재 부자재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담궈 먹느니 차라리 사 먹자. 사실 일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온라인 몰의 경우에는 포장김치 품절이에요. 네. 항시 품절인데 지금 업계 1, 2위인 종갓집 비비고 김치가 또 올랐습니다. 평균 이제 10% 가량 이제 어제부터 CJ제일제당은 이제 김치별 평균 가격 11%로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포장김치 1위 업체인 이제 대상의 경우에도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종갓집 김치 평균 가격을 9.8% 올립니다. 근데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에 그리고 대상은 3월에 각각 올렸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배추값이 많이 올랐어요. 배추 어지간한 거 상품 하나 사려면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일주일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배추값이 이제 뛰는 건 폭우와 폭염 때문에 궂은 날씨 때문에 상품성이 좋지 않은 데다 짓눌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거고 김장 부재료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무, 쪽파, 깐마늘, 청양고추 적게는 2자릿수, 많게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김장 안에 사 먹자 이런 이제 주부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일부 온라인몰 포장김치는 이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김장이라는 게 사실 고냉지 배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제 배추값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제 한 비축한 물량 3,000톤 가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이 지금 농협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이제 함께 끌어들여서 먼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배추값은 10월 이후에 정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면 사실 외식 물가 상승도 시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식 물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랐어요. 네. 이게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예요. 갈비탕은 늘 2자릿수 올랐고요. 10,000원 주고 못 먹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식당을 한번 가보게 되면 10,000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찌개류 한두 개예요.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가 한 9,000원. 나머지는 전부 다 10,000원 웃돕니다. 여기다 라면 가격 올랐어요. 우유 가격 올랐고요. 또 이제 원유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이 뭐냐? 밀가루나 원유나 이제 라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에 이제 이 연관된 관련 유제품으로 이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외식 물가가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이제 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식당에서 채소 이제 제공하는 데들은 좀 빼고 있어요. 아마도 햄버거 드시는 분들은 보면 양상추가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감자튀김, 감자값이 오르면 튀김이 좀 잠시 안 나온다든가 별 이제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위기가 아마 상당 기간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원재를 속이는 데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산이 아니고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이제 뭐 해외산, 수입산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주택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9년 이제 9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당사자들이 거래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시부터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바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가격 변동률을 제시한 건데 이게 서울의 경우는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이 통계는 실제 굉장히 거래량이 적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함돼서 변동이 좀 커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비교적 이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어제 이제 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 주간 아파트도 하락을 했지만 8월은 더 떨어졌어요. 월간 기준으로는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16% 하락했는데 이게 지난 2012년 1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컸고요. 또 이제 8월로 보면 하락폭은 월간 하락폭은 더 큽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0.45%, 전국은 0.51%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또 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지금 16제째니까 거의 넉 달 동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죠.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떨어진 게 급매물이 아니다. 급급 급매물만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이 코픽스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코픽스 금리는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돼요. 네. 16일 오늘부터 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3%에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도를 이제 포함해서 가상금리를 더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제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상단을 봤더니 6.3%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앞서서 제가 미국이 석 달 새, 이제 앞으로 석 달 새 한 2%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올려서 지금 2%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석 달 새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추세로라면 아무리 뭐 하느니 뚜벅뚜벅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연말 되면 주택담보대출 상단 이제 변동형의 경우에는 7%를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실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취급한 수신채, 뭐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8개 은행들의 이제 자본 조달 금리이고 매달 15일 발표돼서 16일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이 수치 역시 지금 9년 7개월 만에 뭐 한 달 새 0.06% 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렵고 만에 하나 이제 다음 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영끌하셨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